IBD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부흥 리컨스트럭션 부흥이 디벨롭먼트 부흥 개발 자금이라고 하는 걸로 400억을 찍어줘. 그럼 얻으려면 회원에 가입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만들어진 것이 전 세계가 미국도 얻어보라고 싹 줄을 쑥 쉬지 않고 그다 싹 땡땡내면서 겉으로는 도와주고 안에를 하면서 속으로 모여 말안 듣는 놈 아니죠. 거기서 결국은 친미파를 세계 친미파를 만들어본 거야. 근데 오늘 우리나라에서 그 대목 설명을 안 해. 나는 그거 어디서 봤냐. 내가 독일법 감독을 하면서 독일에서 나온 체제를 다시 말하면 독일이 2000년대 미국하고 영국 주기한 저가지가 그러지만 알라브라고 이제 서독 연방국을 만드니까 거기다가 대주기 시작하고 프랑스하고 연결시키고 그래갖고 그쪽에 관한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독일은 살기 위해서 미국한테 붙어야 해. 영국한테 붙어야 해. 그러다가 너무 붙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대항해. 거기서 바로 돈 좀 준다고 인권 유지하지 말라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독일에서 나와. 산업민주주의가 이제 독일에서 나왔다고. 그 내용을 내가 이제 처음으로 그 독일 책들 사가지고 읽고 번역해갖고 설명하다 보니까 전남대학에서 처음으로 IBRD, IMF 체제의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서 내가 설명했다고. 그 상황을 보고 나니까 세계 인도주의 천사가 떠들고 있는 배우에는 뒷공문에 앉아서 말잘 듣는 놈 훈련시켜갖고 말하는 놈 발로 쳐들고 해갖고 세계 지배체제를 그때 준비하고 있는 분야. 2차 대전 후에 결국은 돈 갖고 세계 부흥하면서 IBRD, IMF 갖고 결국 미국이 세계 강자로 등장했죠. 우리나라에서 그 대목 설명 안 채, 전혀. 우리는 그 돈 못 얻으니까. 그 풍토가 오늘날 지금 그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다 미국과 관련된 돈 갖고 찌그러갖고 말하는 대로 바로 참고 그놈을 가지고 세계를 저주화시킨다고 해요.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연구해야 하는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전쟁 후에 있어서 그놈 길 들어갖고 포용해갖고 말하는 대로 죽고 훈련시켜갖고 집회 만들어가는 사실. 언제든지 싸먹고 나서 깡패가 이기면 밑에 지 꼬북 만들어갖고 훈련시키잖아요. 한말로 말하면 세계는 그 사람들은 강자와 약자의 싸움에 있은 왕초가 밑에 놈 두드려 잡아 길들이는 체제로 생각하는 상황식을 딱 갖고 있는 게 그게 제국주의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안 그러고는 세계 인도주의 가령 인류 해방 문제란다 그래서 또 약속 독립 문제란다 그래서 무슨 대동은 권리자다 말하더라. 아무튼도 권리자니 도와주지 해놓고 속으로는 말자 듣는 놈만 그쪽으로 싹 도와주고 나쁜 놈들은 이강 붙여갖고 싹 붙여버려. 그 세계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해. 이강 붙여갖고 싹 붙여버린 것은 말하는 놈 점식이 클까 싶으니까 싹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자 듣는 놈은 훈련시켜갖고 지그시 배를 내고 저 보러라 할 때는 썩는 사냥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는 이 거대한 불량한 세계 지배에 관한 복수로서 마귀 같은 제국주의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그 말만 하면은 그 공산당 맨날 못하고 그런 점에서 실은 미국 도움 받고 얼른 민주주의 신생국가로 커나왔던 대부분 속에는 특히 그가 기독교 결합해 있는 동안에는 겉으로 고상하게 근사한 인도주의적인 얘기까지 해갖고 속으로 모여 다 근본적인 경패를 고치려고 하는 그 계기를 용기를 다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들은 나가자면 초기에 집회를 만들어가고 설정하고 해나가는 다시 오늘 세계 지배원 제국주의 사기 어떻게 싹튼가 하는 것들은 삼국지를 통해서 읽어야 이해를 해야 해.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지금까지 뭐냐면 누가 제일 잘 싸우냐 용감한 사람 있냐 의리가 있냐 없냐 그 옛날 청소년들 사춘기에 있어서 그 의리는 그 수준을 못 넘은 상황으로서 지금까지 삼국지를 이해왔단 말이에요. 한 번. 근데 이 대목을 확 뒤집어갖고 지금들 정신 못 차리면 저 망해. 그 설명하고 있는 것을 삼국지를 바꿔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택동이요. 모택동이 때 이후부터 나오는 요거 말고 두꺼운 저 천몇 페이지짜리 이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삼국연의 원전에 보면 앞에가 서울에가 모택동이가 서문을 써.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백성들이 모아갖고 어떻게 해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놈을 왕초 만들고 말아들으면 꺾어버린 방법을 해서 다시 말하면 지기들 말로는 인민이요.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민이라는 개념도 달라. 백성은 뭐예요? 왕초 밑에 있는 놈이 백성이에요. 임금 밑에 있어야 백성이지. 100가지 그 밑에 있는 절개들 성이요. 그러나 포항생명에서 나왔던 근본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서 인간 권리는 백성이 아니잖아. 인간은 어떻게 해서 백성은 뭐냐, 백성이 아니야, 인간은 뭐냐, 말 안 듣는 놈은 왕과 뽑자고 있어. 그것이 포항생명에서 나온 레볼루션이란 말이에요. 그 개념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맨 백성이야. 왕 밑에 있는 백성 그 충성하고 노도하고 그냥 예의 지키고 그 백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니네들이 주인이요. 근데 우리는 기껏 해봤다 백성이란 말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국민이란 말밖에 몰라. 근데 저쪽에서 내용 말 뭐냐면 국민, 백성 그것은 이미 저주가 된 제도 속에 나온 개념이고 애초에 니가 주인이라고 악도 그 핫딱본 사람은 그냥 뭐요? 그 백성이 아니지. 인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뭐냐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라고 할 때 인간 권리라고 인간이 중심이지. 이미 저주가 된 왕초 밑에서 길들인 사람이 중심이 아니다. 그런 체제 하에서 연결되어 보자면 모택동에는 그래서 국가, 나라의 혹은 정책 공동체의 주인은 밑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인민이다. 그런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 우리는 지금 인민이란 말과 국민이란 말과 근본적 차이를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저 사람들은 특히 칼막스 이후에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면서부터는 제도권 이전에 존재했던 꽤 활짝 뻗었던 생존자, 그것은 인민 혹은 인간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우리나라에서 그 말 아주 서툴었고 하여튼 거기에서부터 밑바닥에 있는 지금 말하는 기층민중이 주입니다. 기층민중이 왕초 뽑았다가도 왕초가 시간이 되고 뭐냐면 조조든 유비가 시간이 되고 엎어부르고 그러면 또 기층민중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온다. 그래서 다시 말해 역사의 주인공은 기층민중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새로 모택동에 의해서 써졌던 삼국연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삼국연이 접근해 가는 방법이 그 전에 조선왕조 때 배웠던 삼국지 하고 그 후에 중국이 혁명한 다음에 일어났던 중국에서 모택동 이후에 이루어졌던 삼국지, 즉 선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삼국지와는 근본적인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점들을 보자면 이 대목에서 기껏 해봤자 얼른 보면 우리나라 같은 삼국지는 뭐냐면 왕한테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효도하고 그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모택동에 의해서 바꿔졌던 체제는 뭐냐,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혹은 기층민중을 위해서 어떻게 이용되어질 것이냐가 핵심이 있는 것이지 크게 잘 머리 건너는 것이 아니다. 한 방향으로 바꿔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대목이 얼른 보긴 잘 몰라. 그러나 결국은 조조가 죽으면 조조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또 사마이 나라가 쓰지 않아요. 사마이가 있다가 죽으면 사마이 새끼들은 사마이 지갑하고 달라 또 사마이 새끼들 우리가 주인이야 또. 그런 상황을 해서 바꿔져 온 것들을 우리는 이 중국 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다행히 나는 백화문으로 된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직접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구한문으로 써져 있는 것 갖고는 아까 말한 백성이라는 개념은 왕 밑에 있는 백성 개념이에요. 지기는 주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못 느끼게 한다고. 다시 들어가서 보자면 여기 화용도 우통도 봐도 천하를 지배하고 있던 조조도 결국은 관우가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잖아요. 거기서 가면서는 관우한테 열고 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삼국지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다른 것이 아니 너희들이요. 기충민중 너희들이요. 그 설명하려고 끝에까지도 여기서 우리나라 중국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 속에 있어요. 마지막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기층민중 너희들이요. 왕초 아니요.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내가 이 내용에서 그런 안목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용도에서도 네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내가 너 죽여. 그럼 죽어. 우리들 죽여. 그런데 참아. 네가 그렇게 나한테 하니까 나 내쳤더니 증리가 있을게. 내가 너 죽이겠냐? 너 가거라. 그러나 네 대신에 내가 죽은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고 가. 그래서 조정은 또 이제 100년씩 갔으니까 이제 가. 그런데 대신에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대신에 조조를 살려주고 조조 대신에 내가 죽기로 왔다. 뭐가 내놓게 이제 유비가 살릴 줄 알았지. 또 참아. 형님이 계신데 동생 내가 죽이겠어? 앞으로 잘하셔. 그러고 살려준단 말이야. 거기까지가 하여금 너의 하나 내용.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조가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면 조조가 남겨놓고 난 땅 중심이 이제 그 제일 중요한데 형주 아니에요. 형주를 원나라하고 총나라하고가 어떻게 나눠먹을 것이냐 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말하자면 19회에 나오는 남군에서 저것은 조조 쪽이 먹으려다가 못 먹고 조조가 쫓겨났잖아요. 적극대전 이후에. 그럴 때 그놈을 선권이 쪽에서 먹을 것이냐 아니면 유비 쪽에서 먹을 것이냐. 선권 쪽에서 먹으려고 하는 문제는 직접 누가 나서야 하면 주유가 하고 유비 쪽에서 먹으려고 한 것은 누가 하냐 그런 제갈량이 앞장서 보고 제갈량이고 주유하고 지금 전후에 있어 땅 뺏기 싸움에 벌어지고 있는 흐름이 어떻게 말하면 처음으로 요새 말하면 전쟁 후에 있어서 식민지 관련 문제하고 연결된 문제를 생각하게 한 거지. 방금 내가 얘기해도 전후에 있어 식민지 관련 이권 부배 문제 그렇게 접근해 설명해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바로 2000년 전에 오늘날의 전후에 있어서 땅 뺏어먹는 문제가 그때 논의됐던 문제가 바로 말하자면 85배 이하에 나오는 19회에 나오는 제갈량하고 주유하고 남쪽 다시 말해 형주 땅을 어떻게 나눠먹냐 누가 먹냐 갖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원체 똥줄이 다급었던 유비한테 약점을 많이 잡고 있는 주유 쪽에서 선권 쪽에서 내놔 우리가 봐줄게 잠깐 있어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뺏어먹는 과정으로 하는 것이 연결됐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유비 내지 총나라는 사실상 형주 겨우 좀 얻었다가 형주에서 뺏겨버리면 이제 갈 데가 없어. 그럴 때 사정에서 형주에도 붙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선권 쪽에도 알랑거리면 붙어야 하는데 잔거리를 써가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상황이 바로 여기 지금 제갈량이가 형주 쪽에서 제일 형주 세 군데 위에 군대 쪽으로 남쪽에 있는 남군 쪽을 어떻게 먹냐 갖고 머리를 쓰는 대목이 여기에 나온 19회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결국은 약점 잡혀갖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사정하면서 거기서 잠시 땅 좀 빌려주죠. 그래서 딱 빌려갖고 겨우 유지하다가 내세운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가서 사천성 뺏으면 형도 다 돌려줄게. 그리고 이제 마침 약점 잡힌 계약을 해. 너의 계약일게. 언제든 돌려줄게. 그걸 봐주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약점 잡힌 채로 결국은 형주에 있다가 그 다음에 장난에 수없이 당하고 그런 상황들을 거치다가 주가 머리를 써서 이 기회에 유비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우리한테다가 선권 여동생 있잖아요. 혼인한다고 이러고 뭐라고 해가 감도 모르고 뭐라고 죽여봅시다. 그리고 뺏어먹읍시다. 계획을 주기가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권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놓고는 살짝 이제 사람 넣어서 그 동생하고 처음 보려면 그래 불러 들어가고 선권이 막둥이 여동생 하고 혼사 찍기 하고 불러갖고 핑계 대고 꼬셔갖고 감독버리가 죽여보려고 한 것이야. 근데 그 정보를 알고 제갈량이는 기왕에 말하는데 소문내갖고 합시다. 소문내갖고 제사 짓고 올라간다. 그래갖고 비단
천 걸고 그냥 장난쳐보고 물건 빼고 해갖고 소문을 내버리니까 주유하고 아까 선건이하고 둘이만 살짝 짜갖고 여기 오라니까 죽여보려고 했던 것인데 탈로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터져버린 것이 20회에 나오는 유비가 결국은 선건이의 이모, 성건이 어머니가 형제간에 다 형제 같으니까 선건이의 그 어머니의 동생인 이모한테서 난 딸, 막둥이 딸 그거 혼담을 한다는데 이모가 지금 그 다 둘 다 어머니니까 두 번째 어머니니까 어머니한테 보고를 않고 소문만 딱 나버리니까 저갈량이가 결국은 그 주유 아니 선치기 장인한테다가 다 사람 넣어갖고 소문 딱 내버리냐. 그렇게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여기 91페이지 보면 감노사에서 바로 성건이 어머니가 어이 그 유비가 어떤 놈이 가보나 볼란다 그래갖고 얼굴을 본게 늙기는 했는데 아주 그냥 천하의 1등이거든. 이렇게 너는 내 살갑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작정을 해갖고 어떤 짓을 말고 혼사 정해버렸거든. 글로 말미암아서 늙은 유비는 젊고 이쁘고 똑똑한 성건의 동생한테 장가를 가기로 되어버렸는데 그놈을 믿기로 해갖고 기와에 좋은 놈 집색 삼고 가난하게 살던 놈 이제 와갖고 부잣집에서 이쁜 각시 만났을 때 그거 빠져버려라 그래갖고 그 세정에 상처하고 있다 혼자 불쌍한 놈 이제 세정에 빠져갖고 그 선건이 영정한테 빠져갖고 이제 취해갖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작전으로 바로 말하자면 선건이하고 주위가 작전을 쌓아. 그런데 그 상황을 또 감시하고 있는 제갈량이가 조자룡이를 시켜서 편지를 급작히 보내갖고 지금 바로 큰일 났습니다. 얼른 오라고 합니다. 못 오십니까? 그렇게 이제 정신 바탕 나갖고 선거의 동생한테 어쩌면 쓰겠냐 오라고 한다. 지금 형제에서 급히 오라고 한다. 그럼 우리 가자. 그러면 이제 오빠가 쫓아오면 어쩔 것이냐. 바닷가에 강가에 제사지로 간다 핑계대고 나갔고 가자. 그렇게 해갖고 오다가 이제 쫓아오는 놈들 처리하는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 20회 감로사에서 가갖고 혼사가 이루어진 것과 22회 보자면 여기 지금 감시해갖고 각시한테 빠져갖고 정신 못 차리면 죽어도 괜찮은데 지금 다시 정신 차리면 이러면 나도 안 돼. 그럼 쫓아갖고 죽일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제갈량이가 우리 주유를 정신 못 차리게 해갖고 결국은 나중에 약올르게 쫓아갔던 주유가 헛다치고 나서 주유가 죽는 100페이지에 나오는 하늘이여 왜 주유를 나가고 또 제갈량이를 나가고 나를 이렇게 못하게 합니까 한데 뭐 나오는 것이 이제 유비는 경우였던 거예요. 지난번에 거기서 조금 더 나갔던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주유를 낳고 또 제갈량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주유가 죽어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주유 강경파를 대신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도수기라는 사람이 이제 주유를 대신해서 정권을 장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유가 강자였던 주유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어쩔 것이냐. 이제는 여러분들 무서울 거 없다. 조조가 다시 욕심을 내갖고 강동을 쳐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유비를 쳐볼 것이냐 생각하다 보니까 우선 유비를 쳐보자. 유비를 쳐본 방향으로 가자. 그래갖고 유비가 성장해가는 것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지금 다시 조조가 힘을 내. 그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이건 이제 아주 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때에 조조가 쳐들어올 때에 다시 유비하고 손도도가 다시 결합하면 조조를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그 방향을 제갈량은 그 방향을 쭉 추구를 해와.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관우는 우리 형님이 황제인데 나는 두 번째 황제 부황제 정도 됐는데 내가 저런 것들한테 들려? 그래갖고 자존심이 강해갖고 지가 뭐 큰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고 착각을 하고 트럼프가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비가 제갈량이가 그렇게 동호하고 연결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갖고 조절을 막아내야 한다는 얘기를 아무리 한데도 하다가도 가끔 가면 내가 더 잘났는데 한 생각 때문에 그 판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 대목에서 중요한 문제는 여기 101페이지부터 나오는 데에서부터 조조를 막아내기 위해서 손군과 유비가 결합해야 할 것인데 그놈을 못 하려고 못 이루어간 것이 결정적인 총나라가 망하게 된 계기요. 근데 이 계기에 된 배경 속에는 또 그 22회 120페이지에 101페이지부터 시작된 그런 모양은 이제 바로 조조는 형나라, 형주, 다시 말하자면 이 유비하고 선권이를 쳐버리고 싶은데 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런데 다만 문제는 밑으로 치러 내려간다 할 때 제일 문제가 된 것은 서쪽에 있는 기마병, 고비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기마병은 바로 뭐냐면 하루에 말 타고 1000리씩 공격해버려요. 쉽게 말하면 그때는 지금은 탱크가 있지만 그때는 말 타는 걸 제일 뛰어요. 그놈들이 쳐들어와갖고 서울이고 장안이고 어디고 휩쓸어 보면 못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조 머릿속에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서쪽에 있는 서양 쪽, 다시 말하자면 호마부대, 서쪽 호마부대를 들고 있는 그 오랑캐 쪽, 용족한 강족 사람들을 사전에 꺾어버려야겠단 말이지. 공격 못하게. 그러면 그쪽에서 제일 왕초가 누구냐 그러면 마초 지갑지 마등이란 말이에요. 마등을 꺾어버리자. 그래서 그 흐트러보자. 그래갖고 한 내용이 먼저 남쪽에 오나라하고 총나라를 쳐버리려니까 뒷 파악을 없애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마등이 마초를 제거해버렸다. 그래갖고 그쪽에 서양 군벌 중에 제일 왕초인 마등이를 너 벼슬을 죽게 오라, 상의를 있으게 오라. 그래갖고 이제 서울로 불러갖고 그 다음에 오자마자 뒤에서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제 지갑이 마등이보다 더 전투 잘하는 마초가 지갑이가 세상에 저자한테 꼬임받아고 죽어버렸으니 원수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놈의 새끼 불구제천지 원수 우랍죽인 놈. 그래갖고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나갖고 화근이 돼갖고 마등이 아들 마초하고 조조하고 싸움이 붙게 돼갖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난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럴 때에 마등이 여고 자꾸 어쩌다 싸움이 붙어 보니까 당시에 제일 똑똑한 장수가 누구냐 그러면 마등이 아들 마초하고 장비하고 둘이 붙으면 비슷비슷해. 그리고 둘이 싸움만 붙으면 끝도 값도 없이 100번, 100에 200번씩 싸워. 그 상황을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제갈량이가 머리를 써서 여러분 마초를 우리 패를 만들라고 그랬다. 한 작업이 진행되어갖고 결국은 마초를 유비 쪽으로 끄집어들인 작전을 써서 다시 말하는 서양군을 체제하고 친화 관계를 유지하는 작전을 해갖고 이제 아까 조조의 패를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조조의 제일 큰 호위 장군이 된 유명한 허저라고 놈하고 또 이제 그러면 자기 조조하고 또 이제 싸움이 붙게 되겠지.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은 바로 마초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조조가 바로 이제는 유비를 함부로 직접 공격을 못하게 되어갖고 드디어 세 개의 세력 체제가 조조 밑에 오나라하고 총나라가 흩어져 있다가 동전 세력으로 커나가면서 삼국체제가 이루어져가는 준비가 열정한다. 그래갖고 이제 마초가 들어선 다음에 문제는 이제 서천 지역에 그걸 뺏어갖고 이제 거기다가 총나라 기초 작업을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이루어져 과정 속에서 제갈량이하고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누구 한 놈 또 있지. 거기 그 사람을 불러들여갖고 황통일을 끄집어 들여갖고
이제 서천 공격에 관한 앞을 세우고 가는데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 꾀재력에 생긴 밤토이가 타고 있는 말이 부자 같아. 그러니까 유비가 자기가 타고 있던 말 하얀 털을 가지고 나를 남겨준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호의로 남겨주고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어떻게 아예 안 괜찮다고 쓰는다고 그럼 타고 쳐들어가다가 저쪽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맹관 공격하러 갔는데 먹바 서고 있던 장복하고 있는 놈이 야 힘만 탄 놈 저것이 유비다. 저거 유비다. 공격해라. 그래갖고 유비인 줄 알고 집중 공격을 해버리니까 밤토이가 맞아갖고 유비가 타고 있던 말 타고 유비가 지금 말좀 곤창하다가 밤토이가 그냥 하늘만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도 그로 인해서 결국 이제 그것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서천 땅, 다시 사천성 그러면 이제 다 뺏는 계기가 돼갖고가 총나라 기초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과정 속에 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 글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그 작업을 빼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24회로 넘어가서 보자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무엇으로 되냐. 이제는 총나라하고 오나라하고가 대결이 되냐 화합이 되냐 하는 극적인 국제정책 전환점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동안은 다시 말하자면 선군이라나 오나라 쪽에서는 완전히 총나라를 무시해버렸는데 그때 이제는 관우도 또 발음권이 세지고 또 제갈량이도 발음권이 세지고 해가 가서 총나라 오나라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또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이 오늘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112페이지에 있는 제24회 육구에서 관우가 단독 자기 혼자 칼차고 들어가서 저기 선권인의 그 군대들보다 있는데 가서 딱 음모해서 노숙이까지 불러갖고 따뜻하게 술 한잔 먹고 나서 잠복하고 있는 도부수도 지금 죽여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슬그나히 취해갖고 관우가 노숙이를 딱 팔짱 끼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안 나죠. 배 타고 나올 때까지. 그렇게 결국은 음모에서 도부수가 꼭 쳐 죽이려고 했다가 오동을 말하는지 그래서 결국 나를 술 취해갖고 그 형주 내놔랄게. 그 문제는 오늘 술 취했으니까 말하지 말고 또 한 번 와서 저 형주 와서 얘기하세. 그러면 배 타고 없는 거예요. 그 대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부터서 관우하고 장비의 힘이 더 커져. 그렇게 여기서 이제 변화 문제는 무엇을 봐야 하냐 하면 적어도 그 정도 이제 힘이 총나라 힘이 생겼으면 거기에 맞는 전략 전술적인 변모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전략 전술적인 변모를 하려면 지피지기 해야 해. 자기도 알아야 하고 농도 알아야 하는데 지금 오나라의 군대들은 옛날 다시 말하자면 그 주유 살다가 죽었잖아요. 주유가 죽었으니까 오나라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유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유능하면서도 안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장수가 오나라 장수가 누구예요? 육선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르려고 있어요. 그 새로운 흐름들에 관한 것을 모른 채 옛날 구식 영감인 관우는 내가 제일이여 그 밑에 또 따라다니는 장비는 내 앞에 이길 놈 없어. 그래갖고 두 사람이 암한심이 딱 생겨놓고 보니까 새로운 시대에 관한 새로운 흐름의 충격에 적응을 못해버렸던 거죠. 글로 말미암아서 제일 처음에 이제 누가 죽어? 관우가 죽어. 관우가 죽은 다음에 암살당해.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질을 못 참고 술 처먹고 헛짓거리 하고 사람 스스로 뱉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범강 장자리 같은 밑에 고문당하고 두들 맞았던 놈들이 화가 나갖고 암살시켜갖고 장비가 죽어버렸네. 장비 죽어보고 관우 죽어보고 나게 대국을 정신차리고 봐야 할 텐데 화나게 견딜 수가 없을 게 관우 장비 보고 건다고 그래갖고 오나라부터 세상에 유비가 쳐들어가기 시작해.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결국 쳐들어가기 시작해갖고 결국은 제갈량이도 못 말려. 글로 인해서 결국은 오나라하고
총나라고가 원한이 커져버리니까 가만히 앉아 어부질을 해갖고 조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그 다음부터서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는 지도자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옛날 선입관 갖고 떠들고 맞고 앉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던 총나라가 망하게 가는 계기가 되었죠. 그 다음에 질문해도 됩니까? 네? 질문해도 됩니까? 뭐? 질문이요. 네. 지금 청주 얘기도 나왔고요. 지금 총나라가 멸망해가는 단초가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유비는 봉룡, 봉추 한 명만 얻어도 세계를 다 얻을 수 있는 군사 2명을 다 얻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방통이한테 네. 그 정로라는 말을 주기 전에 그 개인적인 그 의중을 한번 물어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허름한 말을 타고 다니는 방통이에 그분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허름한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런 사소한 그 의사소통이 됐으면 방통은 아마 살아있지 않을까. 방통이 살아있으면은 관우를 다스릴 수 있는 제갈량은 관우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아마 총나라가 망하지 않고 오나라와 관계를 유지하고 삼국통일을 아마 했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나의 생각이 대단히 좋은 생각이에요. 특히 방통위는 또 유연해서 오나라하고 관계도 잘 유지했던 사람들이. 예. 그러나 처음에 나왔던 봉룡, 봉추 중에 하나만으로 천하를 얻는다 때는 청나라 초기 그때 촉도 뭣도 아니야. 아무도 아닌데 그때 사뭇 외로운 유비한테 서서가 뒷바라지 해줄 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지금 어머니 저녁 그렇게 가져갖고 주고 했던 처음에 이관된 책사. 예. 그 당시에 초라했던 유비한테는 방통이라 한다거나 다시 말하자면 관우를 한다거나 봉룡과 봉추 하나만 얻어도 천하 얻는다는 얘기가 그때 수준에서는 통일을 있었어. 문문을 다 얻었지 않습니까? 2명 다 얻었으니까 아니 될 거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그러지만 그것은 사람이 없는데 있으면 개ጥቀ이라는 얘기고 그 당시에 있어서는 유비 쪽에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서서 하나밖에 없어. 서서 그것도 아니고 수경 선생도 거기 사람 지도자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비해서 조조 주변이란다거나 또 강동에 있어서 이 선건이 주변은 엄청나게 많은 수대들 몇십 대의 대대를 이어오는 그 인물들 존재 있어. 단지 그 사람들이 추정을 해갖고 서울 점령해갖고 천하 먹어보자 한 정도 어떤 큰 스케일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 뿐이니까 거기서 충성하고 충절하면서 적당하게 몇 달짜리 먹고 살면 된다 생각을 했던 수준이었냐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때 봉룡, 봉추 중에 하나만 얻어 통일한다 그때의 수준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요새 말하자면 사회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 영통 역량이 국민 전체적인 인구도 늘어나고 산업화도 늘어나고 무력도 늘어나고 문제도 늘어나고 하여튼 양쪽 다 100만씩이나 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과거에 봉룡, 봉추 하나만 얻어도 됐다는 쪽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생각인데 그럼 거기에 맞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장된 삼국의 균형정책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거기에 있어서는 과거에 생각됐던 문제가 봉룡, 봉추 중에 하나만 잡는다 했는데 그것이 새로운 시대로 바꿔졌을 때는 그 기능이 얼마나 팽창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새 모델로 그 사람들의 적용 문제를 생각해야지 과거 선입관 갖고 해답을 는 아니다. 그렇게 알아냈습니다. 자, 다시 그럼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왜 춥대요?